피라미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이집트를 떠올립니다. 파라오, 미라 사막, 그리고 거대한 석재들이 신비롭게 쌓여 있는 그 땅 말입니다. 이는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이집트만의 특산물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다른 여러 문명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건축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명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지식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고 바다로 갈라져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슷한 형태, 넓은 기반 위에 정상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하늘을 향해 솟은 인공의 산과 같은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기묘한 공통점이 나타난 걸까요? 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도 수많은 피라미드가 조용히 시간의 먼지 속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집트가 피라미드의 시초였던 것일까? 혹은 단지 규모가 압도적이고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을 뿐일까? 아마도 스핑크스, 파라오, 저주에 대한 전설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너무 강렬한 상징으로 만들어버려 다른 지역의 피라미드들을 가려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는 중미의 마야와 아즈텍, 아프리카의 누비아, 중국,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몇 줄만 언급되는 잊힌 고대 문명들에서도 피라미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이 모든 문명들은 종교적 중심지, 권력의 상징, 혹은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을 위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의 존재 자체가 흥미로운 가설을 불러옵니다. 혹시 서로 멀리 떨어진 인간들이 공통된 사고방식, 신념, 혹은 상징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린 어떤 고대 문명이 과거에 널리 퍼져 자신들의 지식을 여러 지역에 남겼던 흔적일까? 아프리카를 지나 더 먼 곳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중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울창한 밀림과 열대 계곡, 그리고 고대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던 이곳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명 가운데 하나인 마야 문명과 그 뒤를 이은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는 점은 이 지역에도 이집트에 뒤지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피라미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건축 방식은 이집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주로 파라오의 무덤으로 지어졌다면 마야와 아즈텍의 피라미드들은 하늘로 향하는 거대한 계단식 인공산으로 종교, 의식, 천문, 관측, 신에게 바치는 제의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아마 오직 하나, 바로 그 압도적인 규모와 신비로움일 것입니다. 마야 세계에서 피라미드는 건축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신전을 지탱하는 토대였습니다. 가파르고 높은 계단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서 하늘의 세계, 신들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티칼이나 치첸 이트사에서 피라미드 아래에 서면 수천 년을 견뎌온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로 느끼게 됩니다. 수톤이 넘는 돌을 바퀴도 없고 짐승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운반해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마야 피라미드 중 하나는 치첸 이트사의 엘 카스티오로 천문학적 설계가 정교하게 반영된 걸작입니다. 춘분과 추분이 되는 날이면 계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거대한 뱀이 내려오는 형상을 만들어내며 마치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는 마야 사람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천문 관측에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피라미드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도구이자 인간의 존재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한편 멕시코 중앙부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이자 그 이전에는 터티우아칸이라는 거대 도시가 있던 곳에는 두 개의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입니다. 특히 태양의 피라미드는 그 부피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있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도시를 누가 건설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폐허만이 남아 있었고 신들이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해 터티와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의 피라미드들은 인간의 힘과 자연의 질서, 태양, 달, 계절의 순환을 신성하게 여겼던 고대인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내부 공간을 제외하면 위쪽이 완전히 막혀 있어 공공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은 반면 중미의 피라미드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정상의 성소로 도달하는 형태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각종 의식을 집행했으며 때로는 신에게 영혼을 올려보내기 위한 인신공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잔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미의 피라미드는 늘 뱀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같은 자연과 밀접한 신화와 함께 등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중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미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벽 대신 거친 계단식 구조를 띠며 이는 실제 자연의 산을 모방한 성스러운 산이라는 건축 철학의 결과입니다. 더 높은 곳에 성소를 세우는 것은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신들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의 방문객에게는 숨이 찰 만큼 가파른 계단이지만 마야와 아즈텍인들에게는 물질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적 여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중미의 피라미드가 여러 시대를 거치며 겹겹이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기존 구조물 밖에 새로운 층을 더 쌓아 점점 더 큰 피라미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들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층층이 쌓인 거대한 양파와도 같습니다. 이는 각 도시국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미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목적도 종교도 건축 방식도 완전히 다르지만 두 문명 모두 동일한 형태, 피라미드형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돌과 노동력만으로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넓은 기반과 좁은 정상은 하중을 고르게 분산해 붕괴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피라미드가 인류 공통의 신성한 존재인 산을 모방한 형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